먼저 Node.js와 npm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Node.js는 서버 쪽, 그러니까 브라우저 바깥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만 쓰이는 언어였는데 Node.js가 등장하면서 서버에서도 쓰이게 되었고 메이저 언어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리액트도 Node.js로 만들어진 겁니다.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죠. 이것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저번 시간에 한 그 크롬 개발자 도구 FCB 눌러가지고 크롬 개발자 도구를 연 모습입니다. 브라우저에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콘솔 로그 한번 쳐보죠. 로그 안녕 조교행님 쳐가지고 엔터 치면 안녕 조교행님이라고 잘 뜨죠. 이건 브라우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옛날에는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바깥을 못 벗어났어요. 이제 브라우저 바깥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인 Node.js를 실행시켜 볼게요. 터미널 켜서 노드 치면 제 Node.js가 켜졌습니다. 버전은 14.17.1이라고 뜨네요. 콘솔 로그 한번 쳐보죠. 콘솔 로그 안녕 조교행님 치고 나서 엔터 치면 안녕 조교행님이라고 잘 뜨죠. 2 플러스 3 치면 5라고 잘 뜨고요. 이게 Node.js입니다. 다음 npm은 뭐냐면 노드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인데 전 세계 Node.js로 만든 패키지들을 모아놓은 저장소입니다. 패키지는 라이브러리하고 똑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Node.js 설치하면 npm은 자동적으로 깔립니다. 이 사이트에요. 리액트도 Node.js 패키지이기 때문에 리액트 쳐보면 리액트가 뜹니다. 이렇게 이번 주만 다운로드 받은 게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명이나 다운로드 받았네요. 여러분들이 개발하다가 이제 천재 개발자들이 만든 Node.js 패키지를 쓸 일이 있을 때는,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를 쓸 일이 있을 때는 npm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ndex.html로 빌드된다는 걸 알아볼 건데, 일단 시작 전에 알려드리고 싶을 건데 지금부터 말할 내용 겁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도 많이 나와요. 근데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뒀다가 나중에 여러분만의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한 번쯤 다시 와서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리액트가 실행되는 과정을 분석한 거예요. index.tsx라는 파일에는 app.tsx 다른 이름으로 app component, 그리고 index.html 안에 있는 div id root, 다른 말로는 root element라는 게 있고, 이 두 개를 index.tsx 안에 있는 렌더 함수의 두 개의 파라미터로 집어넣어서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보는 페이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코드로 볼게요. 이 짧은 코드가 index.tsx의 전부입니다. index.tsx의 전부가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핵심이에요. 이 위치는 src 디렉토리 안에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 라인은 렌더 함수를 가져오기 위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 앱을 임포트하죠. 임포트는 모듈을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를 건데 현재 파일 이외의 파일에 접근할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파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뭘 집어넣는다고요? 앱이라는 걸 집어넣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app.tsx, 여기 보시면 app.tsx 있죠? 이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ts, .js, .tsx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타입스크립트 파일,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임포트할 때는 확장자를 쓰지 않을 겁니다. 관습같이 그렇게 쓰여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파일은 임포트할 때는 확장자를 쓰지 않을 겁니다. 계속 저희가 이제 코딩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예요. 다음 app.tsx 파일은 우리가 리액트 맨 처음 했을 때 고친 파일입니다.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어디에 집어넣겠다고요? app.tsx를 어디에 집어넣겠다고요? index.tsx에 집어넣겠다고요. 그리고 다시 보면 다시 index.tsx로 돌아왔죠? 그럼 첫 번째 파라미터는 해결했네요. 첫 번째 파라미터 app.tsx가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app 이렇게 뭐 HTML 태그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컴포넌트라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고요. 여섯 번째 라인 렌더 함수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 앱이 들어왔죠.
다섯 번째 라인 봅시다. 루트 엘리먼트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 루트라고 써져 있는데 루트 엘리먼트라는 콘스트 변수를 선언하고 뭘 넣었어요? id가 루트인 걸 집어넣었네요. 이건 대체 뭘까? 이건 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dex.html 퍼블릭 안에 있는 거예요. 퍼블릭 폴더에 보면 index.html이 있는데 이 코드가 조금 길어요. 이 중에 div id root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집어넣을 거라는 뜻이에요. 다시 index.tsx로 돌아와서 방금 루트 부분을 루트 엘리먼트라는 콘스트 변수에 넣었고요. 그걸 렌더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index.html의 한 부분인 div id 루트, 즉 루트 엘리먼트를 렌더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짜자잔,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고요. 렌더, 화면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렌더, 화면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화면을 그리는 함수인 렌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표현할 거고요. 이제 빌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상식선에서 알아봅시다. 코드 샌드박스에서는 이제 보여줄 수 없고 제가 터미널 켜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따라치지 마세요. VS 코드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게 될 에디터를 켜서 보여드리면 이 테스트 폴더는 지금 이게 테스트 폴더인데 이 테스트 폴더는 제 리액트 타입스크립트를 초기 구성한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에는 빌드 디렉터리가 이제 따로 없는데 왜냐하면 빌드한 적이 없거든요. 빌드 해보겠습니다. npm run 빌드 치면은 안 뜰 거예요. 왜 안 떴냐면은 이게 아니고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lsal 쳐보면은 이제 그 테스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테스트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제 cd 테스트 들어가서 npm run build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빌드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생겼죠. 빌드라고 뭐 하나가 더 생겼어요. 빌드가 완료가 됐네요. 켜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나올 건데 여기 이 빌드 디렉토리가 방금 빌드가 마친 파일들이 담긴 겁니다. 브라우저는 이 빌드 안에 있는 것들만 알아들어요. 여기에 있는 tsx 이런 것들 못 알아들어요. 딱 빌드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된 것들만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빌드 계속 말했는데 빌드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작업한 코드를 브라우저가 알아듣는 파일들로 바꾸는 것을 빌드라고 합니다. 이 빌드 과정을 안 거치면 우리가 아무리 리액트 파일을 잘 짜도 소용없어요. 이 빌드 안에 있는 것들만 서버에 올릴 건데 그 서버에서 이제 쓸모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index.html 파일이 여기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부분에 이제 켜보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있죠. 어쨌든 주의해야 될 거는 단 하나의 HTML 파일만 있다는 거예요. 켜보면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이거 예쁘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부분만 브라우저가 알아듣는 거예요. 코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작업한 것들이 하나의 index.html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아니 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index.html로 바뀌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코드 샌드박스로 돌아와서 다른 구조도 좀 파악해 봅시다. 퍼블릭 디렉터리는 여러분들이 개발하면서 쓸 이미지 파비콘, 뭐 샘플 제이슨 등등을 이제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파비콘은 페이보릿 아이콘의 준말인데 이제 웹페이지 아이콘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 뭐 켜서 보여드리면은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방금 npm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npm 이렇게 예쁜 아이콘이 뜨죠. 이거를 파비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퍼블릭 폴더 안에 index.html이 있어요. 이 부분은 index.html 이 부분은 파비콘을 등록하거나 웹페이지 타이틀을 바꿀 때 건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타이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뜨죠. 지금 리액트 앱이라고 뜨는데 뭐 이거를 뭐 조개님의 페이지
뭐 이렇게 쓰고 다시 가서 새로 고침하면 조교행님의 리액트라고 뜨죠. 즉 index.html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파비콘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타이틀을 바꾸거나 하는 작업만 할 거예요. 그리고 src 봅시다. src 이 부분은 소스 코드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딩할 파일들이 들어가요. app.tsx라고 맨 먼저 뜨는 거를 보면 본격적인 리액트 개발의 시작이 될 파일입니다. 이 부분부터 코딩하게 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수업 맨 처음 시간에 코딩할 파일들이 들어갔고 index.tsx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파일입니다. 렌더 함수를 쓰기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들은 건드릴 일이 없을 거예요. styles.css 이거는 웹 디자인 할 때 쓰는 CSS 파일입니다. 이번 수업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뭐 시간 내서 CSS 강의를 하나 만들 거예요. package.json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담은 파일이고요. tsconfig.json 이거는 뭐냐면 타입스크립트 설정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타입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됩니다. 컴파일 쉽게 말하면 번역입니다. 번역.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만 알아듣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우리의 리액트 코드들도 결국에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될 거는 package.json 파일인데 우리 프로젝트의 정보를 담은 파일이에요. package.json 파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뉠 건데 이제 프로젝트 설명 부분 그리고 패키지 디펜던시, npm 명령어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설명 부분은 프로젝트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름,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버전, 설명, 키워드가 나와 있고요. 스크립트 명령어 부분 보죠. npm 명령어입니다. 콘솔에서 쓰는 명령어인데 스타트와 빌드는 이제 나중에 VS 코드로 작업하면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빌드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npm run 빌드 해가지고 보여드렸고 스타트는 안 해봤는데 코드 샌드박스 키면은 이게 이제 스타트된 페이지입니다. 스타트된 페이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VS 코드로 작업할 때는 스타트를 직접 해줘야 되는데 테스트에서 npm run 스타트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다가 would you like to 잠시만요. 제가 3000번 포트를 킬 안 해놔가지고 3001번 포트에서 조교 행님과 배워보는 리액트가 뜰 겁니다. 이거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떠가지고 VS 코드 옆쪽으로 치우고 여기에 제가 FTSX를 조교 행님과 느낌표로 바꾸면 이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코드 샌드박스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자동으로 스타트된 상태에서 해준다고요. 바로 Node.js 서버를 실행시킬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PPT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패키지 디펜던시라고 있죠. 여기에 적혀진 부분은 여러분들이 쓰는 패키지 리스트예요. npm에서 다운받은 패키지들입니다. 패키지에서 이제 근데 왜 패키지 리스트라고 안 하고 디펜던시라고 썼지? 이 디펜던시는 무슨 뜻이지? 한국어로 의존성이라고도 하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중국집 또 나왔다. 중국집 떠올려 봅시다. 중국집만 떡하니 있으면 장사가 가능할까요? 주방장, 배달원, 정육점, 건물 관리인, 채소가게, 세금 관리해주는 세무사, 동네 중국집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관계가 엉켜있어요. 사장이 혼자 청경채 농사 짓고 세금 관리하고 주방에서 요리하고 야채 가게 운영하고 배달도 가고 서빙하고 정육점도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금방 망해요. 우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하나만으로 개발할 수는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우린 남이 쓴 코드를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이 디펜던시는 이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패키지 목록입니다. 만약에 중국집 사장이 바뀐다. 그러면 어느 정육점과 거래했는지, 어느 채소 가게와 거래했는지, 배달원 월급은 얼마나 줬고, 어떤 세무사에 세금 관리를 맡겼는지, 가게 월세는 얼마나 줬는지 이런 걸 상세하게 적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다른 사람이 이 프로젝트 코드를 다운받으면 적어도 이게 있어야 실행된다고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즉 이 문서만 있으면 우리가 패키지 전체를 일일이 압축 파일에서 올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패키지를 압축 파일 하면은 굉장히 용량이 커요. 왜냐면 리액트도 이제 다른 그 디펜던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용량이 엄청나게 크고 몇백 개 돼요. 그거를 이제 일일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집 넘겨준다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를 툭 떼가지고 부산에서 서울로 딱 옮기지는 않잖아요. 이 디펜던시 목록만 있으면
이 디펜던시 목록만 있으면 우리가 가져다 쓴 패키지를 압축해서 올릴 필요 없이 이걸 가져다가 쓰면 된다고 적어놨으니까 그걸 어디에서 받는다? npm에서 이대로 받으면 되겠다. 버전까지 맞춰가지고 이대로 받으면 되겠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패키지 리스트라고 이름 짓지 않고 디펜던시라고 이름 지었지? 각각의 패키지는 다른 패키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의존하고 있다가 핵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버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패키지는 버전 4 쓰고 어떤 패키지는 버전 5 쓰면 작동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펜던시에는 이제 버전까지 이제 정확하게 적어 놓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디펜던시는 뭡니까? 리액트 17.0.2, 리액트 돔 17.0.2, 리액트 스크립트 4.0.0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버전이 바뀌면 이 프로젝트가 작동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패키지 중 하나라도 뭐가 없으면 작동 안 돼요. 이 패키지 리스트에 이 버전에 이 프로젝트가 뭐한다? 의존한다. 디펜던시,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존성, 디펜던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브 디펜던시는 뭐가 다른 걸까? 이거는 실제 개발 및 테스트용 패키지입니다. 개발할 때만 쓰는 거예요. 개발할 때만. 실제 외부로 배포할 때 제가 방금 빌드를 했었죠. 빌드라고도 하고 디플로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때는 필요 없는 패키지들이 이제 데브 디펜던시라는 그 항목에 있는 패키지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 타입스크립트 관련 패키지들이 적혀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는 빌드할 때만 필요한데 빌드하고 나면 자바스크립트이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펜던시가 아니라 데브 디펜던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패키지를 추가할 때마다 여기에 일일이 다 기록을 해야 될까? 그렇지는 않아요. 패키지를 설치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뭘 추가한다고 이 문서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이 문서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겁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이 지식은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교양 수준으로 좀 들어놨다가 여러분만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이 부분 와가지고 들어보시면 도움될 만한 정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리액트 문법을 알아보도록 하죠.